저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쉽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회계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둘째는 저 같은 직장인들, 평범한 사람들도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투자의 위험, 리스크를 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세요. 회계는 어렵다. 그리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 보면 오히려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오해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집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좋고 회사 상황이 좋다면 당연히 이제 그 성과를 나타내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약간 불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시기니까 제가 만약 꼽는다면 두 가지 숫자를 두면 하나는 부채 쪽에서는 단기 차입금이요.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의 의미를 두고 있는 숫자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관련돼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두 가지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시면 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환경이라든지 그 대외 환경도 어렵다고 친다면 우리가 지금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부채나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숫자를 보신다면 단기 차입금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쓸 때는 작년 말부터 썼는데 그때 당시에 봤던 기업들 중에는 화제가 됐던 기업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뭐 무신사라든지 아니면 쿠팡, 뭐 용감한 형제들 뭐 이런 회사보다 제가 카카오뱅크를 제일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당시에 제가 카뱅을 쓰면서 야 이거는 좀 은행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실제로 재무제표는 어떨까 봤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그중에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 상에 보면 주주상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주주에 보면 보험사도 있고요. 우정국도 있고요. 게임사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들도 잡혀 있었어요. 생각이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은행이라는 게 그냥 은행 우리한테 금융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비은행과 뭔가 제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면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는 벌써 주주 구성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나중에 좀 뭔가 새로워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 얼마 전에 소식을 듣는데 카카오뱅크가 내년에 IPO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올해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가장 많이 성장하는 은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기업 중에서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제일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재무제표를 볼 때나 아니면 회계에 관련돼서는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려요. 보통 회계에는 읽는 회계랑 쓰는 회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회계 정보를 만드는 쓰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회계사라든지 내부에 있는 회계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 같이 그 회사의 재무 정보를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읽는 회계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공부를 하시거나 회계 지식을 쌓으실 때는 쓰는 회계 전체를 다 아시려고 하지 말고 딱 내가 볼 수 있는 것, 읽는 회계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평범하신 직장인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제표라는 게 보고서이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회계가 어떠한 그 회사의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계 정보를 보실 때는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무 정보를 보실 때 특히 골라서 보는 태도를 가지셔야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책은 이렇게 다양하게 재무제표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타겟을 두고 많이 썼어요. 취준생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이렇게 뒀는데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재무정보 이런 회계 정보를 좀 쉽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처럼 이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상장사가 기껏 해봤자 2,3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그거를 한꺼번에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
한 번에 2,300개의 재무제표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못 미치는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널리 재무제표, 회계정보가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책,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과 여러 명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런 면 저런 면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책, 그런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